농약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약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음료에 농약을 섞어서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그동안 종종 발생했는데 얼마 전에도 발생을 했고요. 이 같은 수법을 쓰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성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신원을 숨기면서 원한이나 반감을 가진 상대나 집단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범죄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자기가 직접 물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약한 여성이나 노인들이 저지르기 쉬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네, 이 농약 등의 독극물 사건은 대부분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요. 일각에서는 과학 수사의 한계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이 독극물 사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그 독극물을 타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최근에 주로 범죄를 수사하는 그런 어떤 방식들이 휴대폰이라든지 CCTV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문 같은 게 이제 남아 있는 이런 경우에 사건을 해결하기 이제 수월한데 목격자도 없고 그리고 CCTV 화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없으면 사실 이제 범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 상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농약 사이다 사건을 보면요. 역시 경찰이 이런저런 증거를 모아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로 꼽히고 있는 할머니는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영장이 신청된 할머니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의심을 받는 분이 혼자만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그 할머니입니다. 예. 그리고 자기는 집에서 말을 간 걸 마시고 와서 이제 배가 부르다 그래가지고 안 마셨는데요.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그 상황에서 신고를 또 지연한 것도 상당히 좀 의심을 받는 그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사이다 뚜껑에 자연 강장제 뚜껑이 닫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집의 담벼락에서 이제 안에 살충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자양 강장제 이제 병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적혀 있는 유효기간하고 그 할머니가 집에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자양 강제 유효기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네.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가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가 조사를 하는 걸 거부를 하게 됩니다. 예. 사실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다 그리고 결백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서 자기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회피했다라는 것은 역으로 상당히 혹시나 무슨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저런 조사를 기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겁니다. 네, 명확하게 범인을 가려내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농약은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고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평소에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 음식이라든지 음료수 같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과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병에 아예 그 농약임을 알리는 그런 표시들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뚜껑이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었던 그런 음료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내용물을 좀 확인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거나 이제 냄새가 나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절대 뚜껑이 열려 있는 그런 음료수는 마시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냄새가 많이 나서 알아볼 수가 있나요? 사실 농약 같은 경우에 이제 살충제 같은 경우에
무색무취한 그런 살충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마시기 전에는 쉽게 이제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것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냄새를 통해서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약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처럼 물인지 농약인지 제대로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농약이 있으니까 경고성 멘트를 좀 더 넣어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텐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독극물 이용한 범죄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에서는 이런 독극물 범죄를 막기 위해서 어떤 따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것이 독극물에 대한 관리가 보다 이제 엄격하고 철저화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독극물을 구입을 한다. 그러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제 구입하고 어느 정도 용량을 사용하는지, 뭐 구입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을 철저하게 보관을 하고 실제 사용 목적에 맞게 이제 사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보다 이제 보다 더 이제 철저하게 이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선진 국가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과 같이 그 농약을 뭐 사용해 가지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범죄들은 뭐 외국에서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고요. 실제로 농약을 마음대로 유통하고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이제 가끔씩 이제 나타나는 그런 범죄인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농약을 음용을 했을 때 위험성은 엄청나지만 구하기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고 그리고 구분하기도 쉽지가 않아서 참 문제네요. 네, 그렇죠. 이 농약 관련 사고나 뭐 범죄가 끊이질 않는 걸 보면은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농약을 사고 파는데도 좀 더 강력한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